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짧은 시트콤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에 만나서 거의 1년 넘게 미러를 가졌던 이 여친이 일방적으로 어느 날 전화를 갑자기 쑥떡 씹었습니다. 하도 전화를 안 받으니 뚜껑이 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문 오빠는 끝내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은이 입장한테서 거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문 오빠 전화를 안 씹을게.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어? 정은이 입장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문 오빠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트콤은 바로 어제 남북 통신 연락선 이 복원을 둘러싸고 남과 북의 밀당과 완전히 흡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55일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선이 4일 어제 복원됐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공이 휴식을 하는 날에 바로 그날에 석통머리가 뒤틀려서인지 북한은 통신 연락선을 연결하겠다고 심술통을 부렸습니다. 남한으로서는 주중에 합시다라고 이제 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행지한 것처럼 생각하는 통신 연락선 복원이 혹시라도 무리될까봐 통일부는 직원들을 아침부터 일찍이 대기시켜놨다고 합니다. 와, 이 김정은 이 꼬봉들이 사람 길들이기 하나는 정말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굳이 휴일날 남한의 연락선 복원을 요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향후 북남 관계는 공화국의 시간표에 따른다. 우리가 하자면 하는 것이고 말자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너희들이 기라. 이런 걸 시작부터 똑똑히 가르치기 위한 술책이 아니었을까요? 일각에서는요, 2007년 10월 4일 날 바로 어제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이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지고 14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죠. 바로 이날에 맞췄기 때문에 부득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복원 날짜로 어제를 고집했다. 이렇게 좋게 아주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전화선을 오늘은 전화선을 연결했다가 또 내일에는 수틀림을 자르고 또 다시 시해를 하는 것처럼 연결하는 것까지도 다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꾸미는 장계라는 사실, 이게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술수에는 아란 것 없이 그저 좋아라 입이 째져 있는 우리 통일부의 이 대응, 이걸 구경하려고 하니까 이 뒤에 또 어떤 큰 쓰나미가 몰려올지 북한이 흉악스러운 그런 장기를 생각하면 온몸에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오전 9시 남측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응대를 했죠. 통일부는 이를 두고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보고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하면 이제 환영한다라고 언론에 이제 플레이를 했습니다. 일방적인 통신선 차단이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또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하, 이런 남북관계를 망쳐뜨린 장본인 북한, 그들이 이에 대해서 한마디 표명도 없는데도 집에 고장난 이 전화를 고쳐가지고 애들이 마냥 떠들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통일부의 이 작태를 두고 저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작자들이 남한의 전화를 받아주는 것을 아주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만스럽게 놀고 있는데요. 정말 대한민국이 북한이 전화를 받아주는 걸 이렇게까지 고맙게 여기고 감지덕지해야 할 그럴 일인가요? 말은 바른대로 해서 전화를 주고받으면 누가 더 큰 덕을 보겠습니까? 북한이 그따위 전화를 안 받는다고 우리 국민들이 당장 삶이 어려워지거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건 따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대하여 이렇게 반색하고 환영한다고 나불대고 있는 건 정말이지? 하나는 알고 그들이 열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북한 이 당학교 교수로서 오랫동안 재직했던 제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이 바로 연락통신선 복원 이후로 남한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이 전화를 받아주는 대가로 이제 이미 짜놓은 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남한의 어마어마한 이런 강도적 요구를 해올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는요, 인도주적 지원으로 식량을 보내라고 할 것입니다. 하기는 뭐 북한이 굳이 달라고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남한이 챙겨줄 테니까요. 그 다음은 이산가족 화성 상봉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산가족들이 화면상에서 서로 찾고 부르는 이런 장면을 남한이 안방들에서 틀면 그 감동은 다음에 수순위 요구로 넘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화상을 통한 비대면 남북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낼 것입니다. 하기는 뭐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는 것은 김정은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안달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남도 북도 대놓고 지금 정상회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이 손잡고 등장한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나리오의 결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징검다리로서 남북 연락사무소 재설치와 화상 정상회담 정리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화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한국의 TV에 나와 솔깃한 이야기를 불어댄다면 베이징 회담 분위기도 달아올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북한이 대한민국 대선 개입용 공작이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을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막을 올린 셈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이고 어떻게 하나 또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남북관계 개선이 피날레 여기서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할 말을 못하고 북한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북한은 어제 통신선 복원을 알리면서 남조선 당국은 통신 연락선이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선결돼야 될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오금박았죠. 통신선 복원을 대남 시해 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유지하고 싶으면 자신들이 요구사항을 해결하라는 얘기. 이것은 청와대와 우리 국민들이 가슴에 깊이 들이박는 비수와도 같습니다. 우리 정치권과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파렴치하고 운용한 대선 개입 작전에 놀아가지 말아야 하며 북한이 앞에 서기만 하면 또 김정은 앞에 서기만 하면 한없이 온정적이고 부드러워지는 이런 기다리 아들처럼 노는 그런 우유부단하고 비열한 그런 행위를 당장 집어치고요. 모든 것을 자신과 정치적 당락이 아니라 국민이 이익과 안위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원칙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